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통계 들어보셨어요? 소비자의 80%가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브랜드에서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요즘 기업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고객들한테 맞춤형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 비결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고객 데이터 플랫폼, CDP라고 하죠. 이 CDP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을 보니까 이 CDP를 실제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성공 사례랑 실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CDP가 단순히 데이터 모으는 기술 이런 걸 넘어서 실제 마케팅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실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 드릴게요. 우선 제일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CDP, 이걸 도입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자료에 나온 통계들을 보니까 정말 놀랍던데요. 네, 그 부분부터 딱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글로벌 조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요. CDP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화된 마케팅을 제대로 실행한 기업들의 성과가 상당히 인상적이거든요. 평균적으로 전환율 있잖아요. 그러니까 웹사이트 방문자가 실제 구매나 회원가입 같은 목표 행동을 하는 비율인데 이게 30%에서 많게는 38%까지 향상됐다고 해요. 와, 30% 이상이면 정말 큰 변화인데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클릭률, 그러니까 CTR인데요. 이게 이메일이나 광고를 보고 실제로 클릭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평균 776%나 증가한 사례도 있습니다. 776%요? 잠시만요. 제가 숫자를 잘못 들은 건 아니죠? 776%? 네, 맞습니다. 776%. 저도 처음에 보고 좀 놀랐는데요. 그리고 또 고객이 이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는 고객 이탈률은 평균 15% 정도 감소했고요. 마케팅 활동에 투자한 비용 대비해서 얼마나 벌었나 이걸 보는 ROI는 22%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와, 클릭률 776% 증가는 정말 이건 거의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은데요. 단순히 그냥 메시지를 보내는 것 이상으로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뜻이 됐네요. 이런 숫자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구체적인 활용 사례를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많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장바구니 이탈. 이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료에도 이 얘기가 있었죠. 맞습니다. 사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장바구니에 물건을 딱 담아놓고 구매는 안 하는 비율이 거의 70% 가깝다고 하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지는 일이죠. CDP가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핵심은 이제 실시간 트리거 마케팅이라는 접근법인데요. 실시간 트리거 마케팅이요? 네, 쉽게 말하면 고객이 어떤 특정 행동,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나서 보통 1시간 이내인데 그 시간 동안 구매를 완료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을 CDP가 딱 포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설정해둔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것도 개인화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메일일 수도 있고요. 요즘은 SMS, 문자나 FC 알림 이런 것도 많이 활용되고요. 아, 단순히 장바구니에 상품이 있어요.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닐 때고요. 그 개인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냥 알림만 딱 보내는 게 아니고요. 고객이 방금 전까지 보고 있던 바로 그 상품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 포함시키고 또 이런 상품은 어떠세요? 하고 관련 상품을 슬쩍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CDP에 통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고객의 로열티 등급이라든지 아니면 과거 구매 패턴 같은 걸 분석해서요. 이 고객님은 VIP시니까 VIP 고객님께만 드리는 특별 할인 쿠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맞춤형 혜택을 그것도 실시간으로 제한할 수도 있는 거죠. 와, 정말 똑똑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시간을 좀 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도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이탈하고 나서 하루 뒤, 1일 후에는 고객님 찾으시던 상품 재고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긴급하다는 느낌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고요. 3일 뒤에는 추가 할인이나 무료 배송 같이 좀 더 강력한 혜택을 제안해 볼 수도 있죠. 만약에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7일 뒤에는 그 상품 대신에 고객이 예전에 관심을 보였던 다른 카테고리 인기 상품을 추천하면서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는 방식이에요.
아, 단순히 자동 알림을 넘어서 진짜 적절한 타이밍에 고객의 상황이나 관심사에 딱 맞는 메시지를 골라서 보내는 거, 그게 핵심이군요. 혹시 실제 성공 사례 같은 것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차량용 블랙박스, 그 대시캠이라고 하죠. 그걸 제조하는 넥스트베이스라는 회사의 사례가 자료에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이 회사가 CDP를 활용해서 장바구니 포기 복구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로 웹사이트 내 전환율을 무려 122%나 증가시켰고요. 또 발송된 이메일의 클릭률도 23%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122% 증가요? 와.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더 인상 깊었던 점은요. 이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마케팅팀이 원래 반복적으로 하던 업무에 썼던 시간을 일주일에 12시간이나 절약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 효율성까지 높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덕분에 팀원들은 이제 좀 더 창의적이거나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말 그렇네요. 장바구니 나간 고객을 다시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고객이 떠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텐데요. 소위 고객 이탈 방지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도 CDP랑 AI가 같이 쓰인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활용 분야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비용보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든다는 건 마케팅에서는 거의 상식이잖아요. CDP에 차곡차곡 쌓여있는 고객의 행동 데이터나 구매 이력, 서비스 이용 기록 같은 것들을 인공지능 AI랑 결합하면요.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떠나려고 하는 어떤 낌새, 징후 같은 걸 미리 감지하고 대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탈 징후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객이 평소보다 앱에 접속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제품 구매 주기가 점점 길어진다거나 고객센터에 불만 사항을 접수하는 횟수가 늘어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 눈으로는 그냥 놓치기 쉬운 이런 미묘한 변화들을 CDP하고 AI가 패턴 분석을 통해서 감지해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 받듯이 고객과의 관계를 주기적으로 싹 모니터링하고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탈 위험도가 감지가 되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해당 고객들을 위험 수준에 따라서 그룹으로 쫙 나눠요. 그리고 각 그룹의 특성에 맞춰서 개인화된 리텐션, 그러니까 고객 유지 전략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아, 그룹별로 다르게 대응하는군요. 네, 가벼운 이탈 신호가 보이는 고객한테는 소소한 할인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좀 흥미로운 컨텐츠 같은 걸 보내서 다시 관심을 유도하고요. 이탈 가능성이 매우 높은 VIP 고객의 경우에는 담당 매니저한테 바로 알림을 보내서 직접적인 케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죠. 와, 고객이 마음을 딱 정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거군요. 실제 금융권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성과를 낸 사례가 있다고요? 아까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한 대형은행의 사례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이 은행이 CDP를 통해서 고객의 오프라인에서의 모든 상호작용 기록, 거래 데이터, 또 모바일 뱅킹 앱 사용 패턴 같은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했어요. 그리고 AI 모델을 이용해서 어떤 고객 그룹이 앞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예측한 거죠. 그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고객들한테 맞춤형 금융상품이나 우대금리 같은 선제적인 혜택을 제공한 거예요. 그 결과 고객 이탈률을 무려 40%나 감소시키는 아주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40% 감소라니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고객이 떠나는 걸 막는 걸 넘어서서 고객이 우리 웹사이트에 머무는 동안의 경험 자체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모든 방문자한테 똑같은 화면만 계속 보여주는 게 아니라 웹사이트 자체를 개인 맞춤형으로 만드는 거. 이건 또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것도 역시 CDP의 아주 중요한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웹사이트 경험 개인화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방문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에 따라서 웹사이트 내용이나 추천 상품, 심지어는 메뉴 구성까지 실시간으로 바꿔주는 기술이에요. 실시간으로요? 네, 실시간으로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예전에 특정 브랜드의 러닝화를 자주 검색하거나 구매했다. 그러면 다음에 그 고객이 웨브사이트에 딱 방문했을 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그 브랜드 신상품이나 아니면 관련 용품, 양말이나 의류 같은 걸 먼저 보여주는 거죠. 또 고객이 지금 접속한 지역의 날씨 정보를 반영해서 지금 비 오는데 비 오는 날 신기 좋은 방수 신발 여기 있어요. 이렇게 추천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 근처 매장에서 지금 진행 중인 할인 행사를 알려줄 수도 있고요. 오, 정말 세심하네요. 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다이나믹 콘텐트 블록이라는 기술도 활용이 돼요.
이건 뭐냐면 이메일을 딱 열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바로 그 순간의 최신 정보를 반영해서 콘텐츠를 보여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제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던 상품 가격이 오늘 딱 달라졌다면 오늘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는 실시간으로 변경된 가격 정보가 딱 표시되는 식이에요. 재고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와, 그러면 웹사이트가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겠는데요. 이런 개인화가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도 당연히 있겠죠. 그럼요. 네덜란드 철도 NS의 사례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덜란드 철도는 월 방문자 수가 400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요. CDP를 도입해서 고객의 여행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예약, 실제 탑승까지 그 전체 여정에 걸쳐서 개인화된 정보랑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 결과 웹사이트 홈페이지에서의 클릭률, CTR이 무려 776%나 증가했고요. 실제 기차표 예매 같은 전환율도 14.9%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놀라운 CTR 증가율이 바로 이 사례에서 나온 거죠. 776%. 정말 다시 들어도 놀라운 수치네요. 그런데요, 이런 개인화된 경험이 채널별로 다 따로따로 이루어진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메일에서 본 내용 다르고, 웹사이트에서 본 내용 다르고, 앱에서 받는 푸시 알림 내용 다르고, 이러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 채널에서 좀 일관되고 끊김없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옴니 채널 마케팅 자동화 또는 크로스 채널 마케팅 자동화의 핵심입니다. CDP가 정말 강력한 이유 중 하나가 고객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랑 상호작용하든 그게 웹사이트든 모바일 앱이든 이메일, SMS, 심지어 오프라인 매장이든 그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프로필로 딱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끊김없는 경험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모든 채널의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군요.
그럼요. 네덜란드 철도 NS의 사례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덜란드 철도는 월 방문자 수가 400만 명이나 되는 굉장히 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요. CDP를 도입해서 고객의 여행 계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예약, 실제 탑승까지 그 전체 여정에 걸쳐서 개인화된 정보랑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 결과 웹사이트 홈페이지에서의 클릭률, CTR이 무려 776%나 증가했고요. 실제 기차표 예매 같은 전환율도 14.9%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놀라운 CTR 증가율이 바로 이 사례에서 나온 거죠. 776%. 정말 다시 들어도 놀라운 수치네요. 그런데요, 이런 개인화된 경험이 채널별로 다 따로따로 이루어진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메일에서 본 내용 다르고, 웹사이트에서 본 내용 다르고, 앱에서 받는 푸시 알림 내용 다르고, 이러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 채널에서 좀 일관되고 끊김없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옴니 채널 마케팅 자동화 또는 크로스 채널 마케팅 자동화의 핵심입니다. CDP가 정말 강력한 이유 중 하나가 고객이 어떤 채널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랑 상호작용하든 그게 웹사이트든 모바일 앱이든 이메일, SMS, 심지어 오프라인 매장이든 그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프로필로 딱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끊김없는 경험 선례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모든 채널의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고객이 우리 서비스에 가입했을 때의 여정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CDP를 활용하면 이런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어요. 가입 당일, 데이 0에는 환영 메시지랑 함께 첫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코드를 이메일로 보내고요. 만약 하루가 지나도 데이 1에는 구매 활동이 없다. 그러면 SMS 문자로 가볍게 잊으신 건 아니죠? 하고 리마인드를 보낼 수 있죠. 3일째, 데이 3에는 가입할 때 선택했거나 아니면 웹사이트에서 둘러봤던 그 관심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상품 추천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에서는 바로 그 고객을 타겟으로 해서 관련 상품 광고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리타게팅이죠. 와, 정말 촘촘하게 관리되네요. 네, 만약 일주일이 지나도 데이 7에 여전히 구매가 없다면 좀 더 매력적인 인센티브, 예를 들어 무료 배송 같은 걸 제안하거나 아니면 혹시 어떤 점이 망설여지시나요 같은 간단한 설문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2주 후 데이 14부터는 그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을 특정 그룹, 즉 세그먼트로 분류하고 각 그룹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텐츠나 프로모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면서 장기적인 관계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고객의 행동에 맞춰서 자동으로 쭉 진행되는 겁니다. 이야, 정말 고객의 전체 여정을 그냥 빈틈없이 쭉 따라가면서 관리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미국의 유명한 농업협동조합이죠. 랜도 레이크스 산하의 동물 사료 브랜드 퓨리나의 사례가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말 사용 농가, 낙농업자, 또 반려동물 보호자 등등 굉장히 다양한 고객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CDP를 활용해서 각 그룹의 니즈나 특성에 딱 맞는 전문 정보, 제품 추천, 구매 혜택 같은 것들을 서로 다른 채널, 이메일,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적의 타이밍에 전달했어요. 그 결과 전환율은 38% 증가했고 클릭률은 29% 향상됐고요. 고객들이 웹사이트에 머무는 시간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사례들을 쭉 종합해보면 결국 핵심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고객 데이터를 하나로 잘 모으고 데이터 통합, 그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행동이나 상황 변화에 맞춰서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 마케팅 자동화. 이게 핵심인 것 같네요. 그런데요, 최근에는 여기에 생성형 AI 기술까지 접목하는 게 또 새로운 흐름이라고 하던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최신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하자면 CDP가 제공하는 아주 깊이 있고 잘 정제된 고객 데이터라는 신선한 재료에다가 생성형 AI의 창의성과 예측 능력이라는 특별한 양념을 더하는 셈이죠. 재료와 양념이라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CDP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 고객의 과거 구매 상품 정보, 클릭했던 컨텐츠 이력, 선호하는 스타일, 연령대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생성형 AI가 바로 그 고객만을 위한 맞춤형 이메일 문구나
제품 상세 설명을 자동으로 쫙 써내는 거죠. 심지어는 수백 가지 버전의 이메일 제목을 순식간에 생성하고 또 테스트에서 해당 고객의 클릭을 유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목을 찾아내기도 하고요. 와, 제목까지요? 네. 그리고 예측 분석 능력도 한층 더 강화됩니다. AI가 고객의 과거 활동 패턴을 쭉 분석해서 이 고객은 다음 달 첫째 주쯤에 재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라든지 아니면 이 고객 그룹한테는 15%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와 같은 예측 정보를 제공해줘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마케팅 메시지나 디자인 시안이 더 나은 성과를 낼지 비교하는 A/B 테스트 있잖아요. 이걸 AI가 자동으로 설계하고 실행하고 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장 우수한 버전을 자동으로 선택하고 적용하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러다 마케터가 직접 해야 할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들은 이제 AI에게 맡기고요. 마케터는 고객을 더 깊이 이해하고 좀 더 창의적인 전략을 구상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한 글로벌 리테일 기업의 사례를 보면요. 기존에 사용하던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예를 들면 세일즈포스 마케팅 클라우드 같은 그런 플랫폼의 성과가 어느 정도 좀 한계에 부딪혔을 때 AI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했어요. 이 시스템은 CDP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AI가 직접 어떤 고객에게 언제, 어떤 채널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가장 최적인지를 판단하고 실행하도록 한 거죠. 그 결과 전체 마케팅 캠페인의 성과가 22%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와, 기술의 발전이 정말 놀랍네요.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활용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혹시 특정 산업 분야별로 특히 더 주목할 만한 CDP 활용 방식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자료에도 몇 가지 예시가 나와 있긴 하던데요. 네, 맞아요.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커머스 분야에서는 아까 살펴봤던 장바구니 이탈 방지나 상품 추천 외에도 고객의 검색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사 가격 변동 같은 걸 반영해서 실시간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동적 가격 책정 기법이나 아니면 품절됐던 상품이 다시 입고됐을 때 관심 고객한테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요.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단순히 상품 추천뿐만 아니라 고객의 거래 내역이나 신용 정보를 분석해서 대출 심사할 때 신용 위험도를 평가한다거나 아니면 좀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감지해서 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데에도 이 CDT 데이터가 활용됩니다. 사기 예방에도 쓰이는군요. 네. 그리고 여행 및 관광 산업에서는 고객의 과거 여행 스타일이나 검색 기록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맞춤형 여행 상품을 추천하거나 항공권, 호텔, 현지 투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조합해서 나만의 패키지, 이걸 동적 번들링, 다이나믹 번들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만들어서 제안하기도 하고요. 헬스케어 및 뷰티 분야라면 고객의 피부 타입이나 건강 고민에 맞는 제품을 추천하고 또 정기 구독 서비스의 이탈률을 낮추거나 제품 재구매 시점을 예측해서 미리 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요. 이 모든 활용 사례가 결국에는 통합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각 산업의 고유한 특성이나 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서 구체적인 전략하고 적용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정말 다방면에 활용될 수 있는 도구네요. 만약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우리 회사 상황에도 CDP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시작하시려는 분이 계시다면 성공적인 도입과 활용을 위해서 어떤 점들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핵심적인 조언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팁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료에는 7가지 팁이 제시됐지만 이게 좀 리스트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한번 풀어보죠. 첫째는요, 왜 도입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CDP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구체적인 비즈니스 문제가 뭔지, 예를 들어서 신규 고객의 첫 구매 전환율을 20% 향상시키겠다. 또는 VIP 고객의 이탈률을 10% 감소시키겠다와 같이 명확하고 또 측정 가능한 목표, 즉 KPI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단순히 데이터 통합하자, 이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표 설정이 만저군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데이터 품질의 중요성입니다.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garbage in, garbage out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부정확하거나 중복된 데이터 혹은 일관성 없는 데이터로는 아무리 좋은 CDP 솔루션을 도입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요. 데이터를 CDP로 통합하기 전에 반드시 깨끗하게 정지하는 과정, 이걸 클렌징이라고 하는데 이걸 거치고 또 지속적으로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데이터 정제가 중요하군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셋째는 작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접근 방식을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막 모든 고객 데이터 소스를 다 연결하고 모든 마케팅 시나리오를 다 자동화하려고 욕심내기보다는요. 가장 시급하거나 아니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사용 사례 유스 케이스를 하나 딱 선정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좀 공감대도 형성하고 운영 노하우도 쌓은 후에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나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고 성공 확률도 높거든요. 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직 내부의 역량 강화와 협업입니다. CDP는 단순히 IT 부서나 마케팅 부서만의 도구가 아니거든요. 영업팀, 고객 서비스팀, 제품 개발팀 등등 고객과 관련된 모든 부서가 CDP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고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할 때 진짜 시너지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꾸준한 내부 교육을 통해서 CDP 활용 능력을 키우고 또 부서 간의 벽을 좀 허물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협업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결국 CDP 도입은 단순히 기술 솔루션을 구매하는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비즈니스 전략, 잘 정비된 데이터와 프로세스,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의사결정하는 그런 조직 문화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요. CDP는 더 이상 일부 혁신 기업들만 사용하는 그런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고객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실제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제는 거의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환율 38% 향상, 클릭률 776% 증가, 고객 이탈률 40% 감소 같은 구체적인 수치들이 그 가능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었죠.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도 결국 이제는 분석만 할 게 아니라 실행에 옮길 때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소비자의 80%는 자신을 딱 알아보고 그에 맞는 경험을 제공해 주기를 기대하거든요. CDP는 이러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면서도 동시에 수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론입니다. 마치 그 숙련된 점원이 단골 손님의 취향을 딱 기억하고 맞춤 응대를 하듯이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고객에게 그런 섬세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실 만한 그런 화두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본 자료들은 CDP를 활용한 마케팅 측면의 성공 사례에 좀 집중되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통합된 고객 데이터와 그로부터 얻어진 깊은 고객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 외에 다른 비즈니스 영역에는 이 접근 방식을 어떻게 확장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 상담 만족도를 높이는 데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제품 개발팀에서 아직 충족되지 않은 고객의 니즈를 발견해서 신상품 기획에 반영한다거나 더 나아가서 만약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물류나 공급망과 관련이 있다면 재고 관리나 배송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데에도 이러한 통합 데이터 기반의 접근이 기여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물건을 더 잘 파는 것을 넘어서서 고객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통합하고 활용하는 이 방식이 우리 비즈니스에 또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